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채택한 인권 권고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조항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 사상적인 비판이나 종교적 비판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동성애와 전통가족 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단과 사이비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합법화하고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전통 가족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한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UPR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1차 심의 권고 사항이 4년 반이란 시간이 지난 2차 심의에서도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가보안법 개정, 과도한 방식의 경비병력 사용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이번 권고안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담겨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장과 소수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라며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포함한 진보적 교계 단체들도 이러한 국제사회 권고안에 공감하면서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2차례 나왔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 인권자를 위한 기본장치라는 주장과 동성애와 이단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반론이 서로 간 엇갈리는 입장 가운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유엔의 첫 대북 인권조사기구 창설이 오는 21일쯤 가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가결되면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 회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 인권조사기구 창설이 포함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1년간 조사하는 것과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결의안 초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한 인권 관심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조사기구가 출범할 경우 기존 한 명의 특별보고관이 주관하던 북한 인권조사 업무는 처음으로 유엔 산하의 별도 기구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실무 준비엔 2달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북한 인권조사위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난민 신청자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최대 6개월까지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난민 지원시설에서 머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가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상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계비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 적응 훈련과 직업 훈련 등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최종안을 확정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CC 부산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추진해온 평화열차 프로젝트가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국내외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교회 관심을 모으고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분단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평화열차가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베를린을 출발해 부산까지 달리게 됩니다.
평화열차에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참가자들이 탑승하게 되며 러시아, 중국, 평양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평화열차가 처음 제안된 때는 2011년 7월 교회협 실행위로 이후 교회협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열차 경로를 답사하고 현지 교회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으로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마침내 한국교회는 평화열차의 세부 계획과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국내에 100명의 참가자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감하고 특별히 한반도의 위기,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함께 나누는 그런 평화의 열차가 될 것입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평화열차는 전체 3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구간은 베를린에서 모스크바, 2구간은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베이징, 3구간은 베이징, 평양, 부산으로 정해졌으며 참가자는 구간을 선택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의 참가비는 구간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 거점 지역마다 평화마당을 개최하고 평화 컨퍼런스, 기독교 유적 답사, 평화 기도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현지 교회와 함께 갖게 됩니다. 독일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는 이미 적극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4박 5일의 열차 탑승 시간에는 평화 워크숍과 WCC 총회 관련한 성서 읽기, 전문가 강의, 한반도 관련 영화 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도착지마다 그곳에 맞는 현지인들과 함께 평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것이 단순한 평화의 나눔뿐만 아니라 평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열차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지난 2월 방한한 WCC 총회 대표단이 비자와 안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평화열차의 공식 협력에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호응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교회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평화열차의 소극적인 점도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대북 관계를 고려할 때 평양을 경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평화열차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회협은 세계 600여 개 교회와 단체에 평화열차 홍보 자료를 이미 발송했으며 5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릴 에큐메니컬 평화 포럼에서 다시 평화열차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베이징에서 단둥으로 이동해 인천항에 들어오는 경로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 참가자들을 위한 비용 지원 세부 기준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WCC 부산 총회가 개최되고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 평화열차가 시도된다는 점이 평화열차의 가장 큰 의미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 오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식 즉위仪式을 가졌습니다.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참석해 새 교황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취임 즉위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상이 파괴와 죽음을 따르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예식에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제프 터니 클리프 총무 등 개신교계 대표 33명의 사절단이 참석해 교황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한편 즉위식에는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류무 1세가 참석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수장이 참석한 것은 지난 1054년 동서방 교회 분열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건을 다룬 당회 조사 결과와 처리에 대해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사랑의 교회 당회가 오 목사의 표절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조사해 표절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회가 7위권을 남용해 결과적으로 오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오 목사가 당회뿐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우선 담임 목사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절된 학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되는 것이며 6개월 자숙과 사례비 삭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당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사후 처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정현 목사에게 자발적으로 6개월간 자숙하는 한편 같은 기간 사례의 30%를 반납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 YMCA가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심야학습 제한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YMCA 청소년활동부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에게 강요되는 과도한 심야학습 행위가 인권침해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억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교가부의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또 이른 아침 자율학습부터 야간 자율학습, 심야 과외교습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학습 행위들이 사실상 제도화된 폭력 행위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경쟁 구조 속에 남보다 한 발 더 앞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심리로 학습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남부 에디오피아 진마 지역에서 이슬람교에서 회심한 기독교인의 자택이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방화로 전소됐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밝혔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31일 오후 3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드려집니다. 준비위는 예수 부활의 기쁨을 고난받는 이들과 나누며 우리 자신과 사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사교육 주장하는 나쁜 광고 찾아 사진 찍기 캠페인을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나쁜 광고와 현수막, 급훈 등을 찍어 단체 SNS와 카페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사진 자료들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석유회사가 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와 이우재 전 마사회 회장 등이 고문으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봄비가 그치면서 일시적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등 일시적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9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다 오후 들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금요일 중북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면서 기온의 오름세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제주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의 박사학위 표절 논란으로 교계에서도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논문을 표절한 목회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교계 전반에 깔려있는 학벌 우선주의를 뿌리 뽑는 일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